이번 시간에는 시장 공략을 위한 포지셔닝과 브랜드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즈니스 모델 수립 단계에서 마케팅은 비중 있게 다루진 않습니다. 일단 좋은 제품과 서비스를 만드는 데 중요하기 때문에 마케팅은 상대적으로 비즈니스 모델 단계에서는 중요하게 다루진 않는데요. 그런데 좋은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도 판매하지 못한다면 사실 의미가 없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비즈니스 모델 관점에서 마케팅을 어떻게 검증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마케팅을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서 마케팅을 해야 되는데 마케팅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혹은 저희가 새로운 서비스를 런칭해서 마케팅을 해야 되는데 마케팅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마케팅을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마케팅을 광고나 홍보, 영업, 판촉, 세일즈 정도로 생각하시는 건데 물론 이것도 마케팅이 맞고요. 이거 외에도 마케팅에는 제품도 들어가고요. 가격도 마케팅 의사결정이고 유통도 마케팅 의사결정이고 우리가 흔히 쓰는 프로모션도 마케팅 의사결정입니다. 몇 가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미엄 화장품을 만든 회사가 있습니다. 제품의 컨셉은 프리미엄 명품이었는데요. 제가 이 회사에 가서 이 화장품을 어디에 판매하고 계시나요? 라고 여쭤봤더니 오픈마켓에 팔고 있습니다. 옥션이라든가 지마켓, 쿠팡, 네이버 같은 곳에 판매하는 곳이죠. 옥션이나 지마켓 같은 오픈마켓에서 화장품, 프리미엄 화장품을 판다는 게 적합한 유통 채널로 보이시나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프리미엄 명품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백화점에서 파는 게 적합한 유통 채널이겠죠. 우리가 백화점에 진입하지 못해서 온라인 판매하는 게 유통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은 살아가는 방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일단 제 모습부터 생각해 보면요. 제가 사무실에 출퇴근하는 방법은 거의 다 정해져 있고요. 사무실에서 쓰는 연필이 떨어졌다면 연필을 구매하는 장소도 정해져 있고 친구들과 저녁에 밥 먹는 장소도 대부분 결정이 되어 있고요. 집 앞에 편의점이 2개 있다면 아마도 가는 데만 갈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요. 우리 고객도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는 장소가 결정이 되어 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유통은 우리가 대형마트에 납품하지 못하기 때문에 온라인에 파는 게 유통이 아닙니다. 우리 고객이 제품과 서비스를 어디에서 구매하는가, 그 소비자 행동을 분석하고 그 소비자 행동 속에서 그들이 만나는 접점에다 유통하는 게 유통입니다. 가격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가격은 언어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똑같은 커피를 한 잔은 2,000원짜리를 붙여놓고 한 잔은 6,000원짜리를 붙여놓는다면 맛은 동일할 수 있지만요. 사실 가격으로 고객과 커뮤니케이션 하는 겁니다. 가격은 언어입니다. 우리가 대형 마트 같은 곳에 가서 봐도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요. 가격으로 우리는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제품과 서비스가 갖고 있는 가치에 기반해서 정확한 신호를 가격으로 보내줄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하게 싸게 파는 게 원가 우위가 아니고요. 그렇다고 비싸게 파는 게 차별화가 아닙니다. 우리 제품과 서비스의 가격을 통해서 고객에게 어떠한 신호를 보내줄 것인가, 그리고 마케팅 측면에서 놓고 보면 제품을 만들고 유통하고 알리는 데는 전부 다 돈을 쓰는 것이지만 기업의 수익을 결정하는 가장 큰 것은 가격이거든요. 얼마에 받을지는 상당히 중요한 의사결정입니다. 간단하게 마케팅의 요소를 몇 가지 점검해 봤는데요. 마케팅의 가장 기본은 제품, 가격, 유통, 촉진. 이것을 앞자만 따서 4P 전략 혹은 4P 믹스 전략이라 부르거든요.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제가 어떤 제품과 서비스를 갖고 있고요. 맞은편에 내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할 것 같은 고객이 앉아 있습니다. 지금 기업과 고객은 무엇인가 서로 교환을 하려고 하는데요. 마케팅에서는 무엇인가 사고 파는 것을 교환이 일어난다고 정의를 하는데 교환을 하려면 어떤 것들이 정해져 있어야 되냐면요. 첫 번째, 그 제품이 뭔데? 제품이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그거 어디 가면 살 수 있는데? 세 번째, 그거 얼만데? 네 번째, 뭐가 좋은데? 이게 마케팅의 실행을 이루는 제품, 가격, 유통, 촉진입니다. 마케팅의 실행은 4P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4가지는 서로 맞물려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앞에 얘기했던 제품의 컨셉이 프리미엄 명품이라면
유통 장소는 당연히 백화점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제품 컨셉이 가성비를 추구하는 제품이라면 백화점보다는 온라인이라든가 오픈마켓 이런 데가 훨씬 더 적합한 채널이 될 것입니다. 가격도 마찬가지고요. 그것을 알리는 방법들도 프로모션들도 결국 제품 가격 유통 촉진이 서로 네 개가 맞물려서 돌아가야 되는 구조지, 앞에서 좋은 제품을 만들어 놓고 잘 판매가 되지 않으니까 싸게 파는 것들은 무엇인가 마케팅적으로 맞지 않는 거죠. 마케팅의 실행은 제품, 가격, 유통 촉진으로 하는 건데요. 그런데 기업이 쓸 수 있는 시간, 사람, 돈, 이런 자원의 제약성이 있죠. 우리 입장에서 모두에게 팔 수 있을 것 같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의 제약성 때문에 모두에게 판매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제품과 서비스를 사줄 것 같은 특정 고객에게 집중하는 게 현명한 전략이겠죠. 우리가 쓸 수 있는 시간, 사람, 돈, 자원의 제약성 때문에 모두에게 판다는 것은 아무에게도 판매하지 못한다와 저는 같은 이야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러한 특정 목표 고객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시장을 세분화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분화된 시장 중에서 누구에게 판매할 건지를 목표 고객을 정확하게 결정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제품과 서비스를 고객이 어떻게 인식하도록 만들 것인가, 이것을 포지셔닝이라고 하는데요. 궁극은 기업이 만든 제품과 서비스의 포지셔닝이 명확할 때 고객이랑 커뮤니케이션이 쉬워지는 겁니다. 마케팅에서 전략이라 부르는 세그멘테이션, 타겟팅, 포지셔닝은 마케팅 전략, STP 전략이라 부르는데요. 일반적으로 마케팅 전략이라 하면 STP를 얘기하는 거고요. 마케팅 실행이라 하면 4P를 의미하는 겁니다. 최근에는 제품과 서비스가 상향 평준화되면서 기능적인 특징으로 차별화가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앞에 비즈니스 모델 여러 강좌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최근에는 기능적인 우위성을 갖고 있는 제품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이미지와 맞다고 생각하는 제품들을 구매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제가 세 가지의 TV 사진을 보여드릴 건데요. 자, 첫 번째 사진이고요. 두 번째 TV 사진이고 세 번째 TV 사진입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세 장의 TV 이미지들은 비슷한 사양의 제품들인데요. 제가 브랜드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보여드린 제품은 삼성 제품이고요. 두 번째 보여드린 제품은 LG 제품이고 세 번째 보여드린 제품은 중국의 샤오미 제품입니다. 브랜드를 접하시니까 어떻게 느끼시나요? 이것에 따라서 본인의 성향이 어느 정도 드러날 겁니다. 어떤 것이 좋다 나쁘다라고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구매자가 본인의 상황에 맞춰서 구매하는 건데요. 그런데 만약에 샤오미 제품을 선택하신 분이라면 이분은 합리적인 소비자일 가능성이 높죠. 기능이 동일하다면, 그리고 요즘에 텔레비전들이 고장이 나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합리적인 의사선택을 하셨을 겁니다. 우리는 가만히 보면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요, 대부분 감성적으로 판단을 하는 거고요. 사람들은 실제 이미지를 구매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케팅은 인식의 싸움이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요. 이 인식이 포지셔닝에 대한 얘기입니다. 시장에서 우리 제품과 서비스를 어떤 위치에 인식되게 할 것인가, 이 포지셔닝 맵을 정해야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X축과 Y축을 결정을 하면 시장에서 우리 위치를 찾아볼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때 X축과 Y축을 우리에게 유리한 팩트로 정하셔야 사실은 훨씬 더 매력적인 포지셔닝이 결정이 됩니다. 포지셔닝에서 X축과 Y축을 잡는 방법으로 저는 블루오션 전략에 썼던 전략 캠퍼스를 활용합니다. 전략 캠퍼스 상에서 좌측에다가 기능적인 특징이라든가 감성적인 요인들의 장점을 쭉 나열을 하고요. 이게 우리 제품과 서비스가 갖고 있는 고유한 특징일 겁니다. 고유한 가치일 건데 각각의 가치는 중요도가 다르겠죠. 어떤 것들은 고객 입장에서 중요한 걸 수도 있고 어떤 것은 중요하지 않은 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가치의 강도를 표시할 수도 있고요. 이것을 상중하로 표시할 수도 있고 혹은 10점 턱도로 하실 수도 있고요. 기업이 편리하신 형태로 강도를 측정하신 후에 이것을 실제 경쟁자와 비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배송 속도가 우리는 경쟁자보다 2배 빠르다 라고 했을 때 역시 이 배송 속도가 고객 입장에서 중요한 가치라고 하면
그 첫 번째 가치를 X축에 놓으면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축으로 여러 가지 우리의 가치 중에 고객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중에 우리가 강점이 있는 것들, 경쟁자보다 뛰어난 것을 X, Y축에 놓으면 우리의 시장에서 위치는 우측 상향에 위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제품과 서비스를 출시했을 때 우리의 커뮤니케이션의 방향성은 X축과 Y축을 놓고 우리는 고객에게 이러한 위치에 있는 제품이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을 시켜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새로운 제품들은 기존에 없었던 카테고리였기 때문에 신규 기업이나 신규 서비스를 만든 기업 입장에서는 고객을 학습시켜야 되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리고 시장에서 위치를 잡기도 상당히 애매한데요. 결국은 많은 것은 프레임 싸움입니다. 우리가 X축과 Y축에 대한 새로운 프레임을 정의하고 고객에게 그렇게 인식되도록 할 수 있다는 거죠. 포지셔닝 맵을 잡을 때는 전략 캠퍼스를 활용해서 X축과 Y축을 잡고 이것을 갖고 우측 상향에 우리가 놓이게 만든다면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조금 더 경쟁력이 있는 위치에 놓여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포지셔닝 위치가 정해졌다면 그러면 고객이 이것을 인식하도록 브랜드 전략을 활용을 해야 됩니다. 기업은 제품과 서비스의 아이덴티티를 정의합니다. 이름일 수도 있고요, 슬로건일 수도 있고, 제품이라면 그것을 포장하는 패키징일 수도 있고, 고객에게 어떻게 인식될 것인가, 카테고리도 있을 수 있고요. 기업의 아이덴티티는 기업에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물론 목표 소비자를 놓고 그 소비자에게 어떻게 인식되고 싶은지를 기반으로 해서 아이덴티티를 결정을 하는데요. 아이덴티티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이름이죠. 네이밍. 이름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가장 기본적인 것은 목표에 맞는 네이밍을 결정을 하면 되는 건데요. 그런데 이때 반드시 키프리스 상표 검색할 수 있는 사이트에 가서 상표 검색을 반드시 해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상표 검색을 하지 않고 임의로 상표나 이름을 만들어서 비즈니스를 진행하다가 원상표권자가 문제시 삼으면 반드시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름을 정하실 때는 반드시 특허청에서 제공하는 키프리스 사이트 가셔서 상표 검색을 해보시도록 권장을 드리고요. 또 하나, 우리 제품과 서비스를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 슬로건이 필요합니다. 나이키 하면 떠오르는 슬로건이 있죠. 그리고 애플 하면 떠오르는 슬로건이 있을 겁니다. 각각의 제품과 서비스들은 고객에게 우리의 정체성을 표현할 수 있는 이러한 슬로건들을 만들거든요. 이런 것들도 아이덴티티에 해당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제품과 서비스의 컬러, 그것을 둘러갈 수 있는 패키징, 이런 것들도 전부 다 기업이 결정하는 아이덴티티에 대한 것입니다. 이렇게 제품과 서비스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결정이 되어 있다면 이것을 고객이 그렇게 이미지화해서 느끼도록 하면 되는 건데요. 그냥 우리가 멋진 정체성을 만들었다고 해서 고객이 그렇게 느끼는 것은 아니겠죠.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결정한 시장에서 위치, 포지셔닝이 있을 수 있고요. 이 포지셔닝에 기반해서 설정한 우리의 아이덴티티, 로고라든가 슬로건이라든가 카테고리, 이런 것들이 아이덴티티고요. 이걸 바탕으로 해서 고객이 그렇게 이미지화 하도록 해야 하는 건데요. 고객이 특정 이미지를 만들 수 있도록 반드시 필요한 게 리얼리티입니다. 성능이 쫓아와야 됩니다. 리얼리티, 실제적인 성능이 보여져야 된다는 거죠. 주장만 하고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면 고객이 어떻게 그걸 믿겠어요? 우리 TV CF를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정관장 CF를 보면 정관장은 건강하다는 것을 어떻게 보여주고 있나요? 건강하다고 아무리 외친들 보여주지 않으면 고객은 느낄 수 없기 때문에 리얼리티가 따라와야 되는데요. 그래서 컨셉이 면역력이잖아요. CF로 보면 사람이 면역력 있는 것처럼 마치 이렇게 막으로 둘러싼 것처럼 그렇게 보여주는 거죠. IoT 서비스라면 고객에게 어떠한 리얼리티를 보여줄 수 있을까요? 고객에게 보여줄 수 있는 리얼리티는 UI, UX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에서 애플리케이션을 쓴다면 거기 터치나 접점에서 만날 수 있는 화면 구성, 그리고 거기에 뿌리는 메시지, 이런 것들이 고객이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거죠. 오프라인 서비스라면 서비스 디자인 관점에서 예를 들어서 식당이라면 매장 문을 열고 들어가서 만나는 접점마다
고객에게 어떠한 경험을 제공할 것인가. 결국 기업은 포지셔닝을 기반으로 해서 정체성, 아이덴티티 요소를 결정을 하고요. 이것을 고객이 이미지화할 수 있도록 이에 뒤따르는 리얼리티가 필요한데요. 리얼리티는 직접 경험과 간접 경험으로 다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직접 경험 영역이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UI, UX, 서비스 디자인 이런 것들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페르소나를 기반으로 해서 고객이 접점에서 어떻게 인식할까, 우리는 어떠한 경험을 제공할 것인가가 고객이 느끼는 직접 경험 영역에 해당할 수 있고요. 그리고 간접 경험 영역도 있죠. 대표적인 것들이 특정 고객이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하고자 할 때 구매하지 않아도 품질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어떤 방식이냐면요. 블로그 리뷰를 볼 수도 있고 유튜브 영상을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기업이 푸시 형태로 제시한 광고를 통해서도 사람들은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브랜드 전략 측면에서 우리가 광고나 홍보, 바이럴 마케팅 혹은 소셜 미디어 마케팅이라 부르는 것들은 우리가 리얼리티적인 측면에서 간접 경험 영역에 해당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마케팅이라 부르는 프로모션이라 부르는 영역이 다 이 간접 경험 영역입니다. 간접 경험 영역을 다시 들어오면요. 광고와 홍보 영역을 다시 들어오면 내가 이런 게 필요한데 라고 스스로 인지해서 검색하는 경우가 있고요. 이러한 경우를 계획 구매라고 정의할 수 있고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에서 기업이 광고를 통해서 노출해주는 방식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필요성 못 느꼈는데 광고를 보고 이거 괜찮은데 라고 느끼는 이것을 충동구매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계획 구매를 위해서는요, 반드시 네이버나 구글에서 검색을 하기 때문에 계획 구매 채널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검색의 지체적화와 광고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충동 구매 영역을 위해서 페이스북이라든가 인스타그램, 유튜브와 같은 소셜 미디어 영역이 활용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마케팅을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프레임을 설명해 드렸는데요. 마케팅은 제품, 가격, 유통, 촉진으로 기본적으로 설계하는 건데 대부분 기업들이 만드는 것은 제품에 포커싱이 맞춰져 있습니다. 어떠한 기능을 넣을 것인가, 어떠한 기능적인 특징이 있는가가 중요한 건데요. 실제 이걸 사업하려면 제품에 맞는 가격 결정이 돼야 되고요. 이 제품을 고객이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유통 채널에 얹어야 되는 거고, 마지막은 고객이 알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마케팅이라 부르는 알 수 있도록 하는 영역이 프로모션 영역에 대한 얘기고요. 브랜드 전략 측면에서 놓고 보면 리얼리티 중에 간접 경험 영역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광고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건 좋은 제품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런데 모든 제품이 상향 평준화됐다고 해서 제품이 좋다고 또 구매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마케팅의 사피 측면에서 그리고 브랜드 전략에서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설정한 후에 직접 경험과 간접 경험 영역에서 리얼리티를 설계해서 고객이 그렇게 느끼도록 이미지화 하도록 하는 것이 마케팅에 대한 사업 검증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